이번 시간에는 닮은 꼴 화학 반응 네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내용인 산과 염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산 염기 정의와 그리고 그들의 성질 그리고 세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이렇게 산과 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그리고 산과 염기에 대한 세기, 성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정의는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설명한 학자들에 따라서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정의가 있고, 뒤에 보면 브랜세드 로우리 그리고 루이스의 산 염기에 대한 세 명의 학자들이 얘기한 산 염기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맨 첫 번째 산 염기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수용액을 얘기하는 거, 수용액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해서 H+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이 사람이 산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레니우스의 산에 염산이 있죠. 염산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서 H+라는 양이온과 Cl-라고 하는 음이온을 내는데, H+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H+를 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염기는 바로 이온화하여서 수용액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여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이제 이 사람은 염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안에 OH- 이 이온을 바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염기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 말고도 KOH도 가능하겠죠. 수산화 칼륨, 그리고 수산화 칼슘도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있죠. 아레니우스가 얘기한 산 염기의 정의는 오직 수용액에서만 정의가 돼야 되므로, 수용액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수소이온을 낼 수 있거나 산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되며 H+와 OH-를 포함하지 않는 분자 중에서도 산염기 성질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로서 NH3 분자인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나타내지만 분자 안에 OH- 이온이 없죠. 분자 이 자체 안에는 OH- 이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염기성을 띄어요. 그럼 이런 분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한계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브랜세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산이란 양성자 H+를 줄 수 있는 분자나 이온을 모두 다 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수용액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수용액에서만 정의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한계점을 넘어서서 수용액 상태가 아닌 고체든 액체든 기체 상태에서도 H+를 줄 수 있으면 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HCl 같은 경우에 물 분자와 함께 섞이게 되면 이렇게 H+를 받아서 얘로부터가 아니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여기 있는 H+를 HCl에 있는 H+ 이온을 H2O 물에게 준 거죠. 주어서 얘가 H+를 받으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옥소늄 이온을 만들었죠. 그러므로 얘는 이 HCl은 H2O한테 H+를 주었죠. 그래서 H+를 줄 수 있는 분자나 이온을 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HCl은 산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HCl에 H+를 받은 물은 바로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2O는 H3O 플러스가 되고 HCl은 H+를 줬기 때문에 Cl-만 남은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H2O는 HCl과 반응할 때는 염기로 작용하지만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NH3와 같은 염기성 물질하고 반응할 때는 H+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HCl처럼 H+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물질을 양성자 주계로 보는 겁니다. 자, 염기는 반대로 이러한 H+를 받을 수 있는 분자나 이온을 얘기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H2O가 여기서 H+한테 H+를 줄 거예요.
주면 NH3 상태였다가 H 플러스를 하나 받았으니까 어떤 물질이 되죠? 네, NH4 플러스가 되죠. 그러므로 H2O는 NH3한테 H 플러스를 주었기 때문에 주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 했죠. 그러면 NH3는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H2O는 앞에서 HCl과 반응할 때는 H 플러스를 받은 염기로 작용하고 이렇게 NH3와 상대편이 다른 NH3와 반응할 때는 오히려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자, NH3처럼 H 플러스를 받는 것을 양성자 받기라 하고요. 양쪽성 물질이 있는데 반응에 따라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아까 H2O처럼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한계점을 보면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는 이제 수용액에서만 갇혀있던 아레니우스의 정의보다는 좀 더 확장이 되었죠. 그래서 좀 낮지만 H 플러스의 전달 반응에만 적용이 되어서 수용액의 한계성이 극복되었지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한계점이 극복되었지만 산이 반드시 H 플러스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H 플러스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네, 산으로도 작용하는 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의 한계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성 물질은 다 설명했죠.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은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 있는 H 플러스를 얘한테 주죠. 주면 얘는 H 플러스 빠져나가서 CH3CO- 아세트산 음이온이 되고 물은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옥소뇽 이온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H2O는 염기가 되죠.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자, NH3는 이제 H2O랑 반응하게 되면 염기로 작용하죠. 왜냐면 물이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면 얘는 NH4 플러스가 되고 얘는 H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얘가 H 플러스 받았기 때문에 염기, 얘가 산이 되는 것입니다. H2O는 가 반응에서는 염기로, 나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루이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가 됩니다. 잘못 그었네요. 루이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를 보면 이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 플러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비공유 전자쌍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루이스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모두 다 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 밖에가 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H 플러스 양성자 주계를 산으로 했었고 양성자 밖에를 염기로 했었죠. 근데 루이스는 비공유 전자쌍에 초점을 맞춰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산으로 봤고 그리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NH3는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 있는 BCl3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얘는 당연히 염기로 되겠죠. 양성 H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NH3로부터 비공유 전자쌍을 받은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줬기 때문에 염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비슷한 예로 여기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이게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이게 지금 물이죠. 물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죠.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을 아무런 전자가 없는 H 플러스한테 주죠. 줘가지고 이렇게 배이결합을 형성하는 H3O 플러스.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을 줬기 때문에 염기. H 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에 따라서 H 플러스는 산, H2O는 줬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비교해 봅시다. 산과 염기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아레니우스는 산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액 상태에서만 오직 한정되어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산의 하는 것을 바로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을 산으로 봤었죠. HCl과 같은 물질. 근데 염기는 이제 이러한 H 플러스와 같이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 수 있는 이제 OH 마이너스
분자 안에 OH-를 가지고 있어서 이온화되어서 물 수용액 안에서 OH-를 낼 수 있는 물질을 염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NaOH 분자 안에 OH를 가지고 있는 NaOH, 뭐 KOH, CaOH2 이런 것들을 다 아레니우스의 염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만 얘기하면 한계가점이 있으니까 브랜세드 로리가 그 수용액을 벗어나서 오직 H+에만 초점을 맞춰서 양성자를 주는 물질을 우리가 브랜세드 로리로 봤던 거죠. 브랜세드 로리는 HCl 대표적으로. 그리고 H2O도 가능했었죠. 이제는 염기는 브랜세드 로리는 그러한 H+를 받는 물질을 이제 염기로 봤죠. 그래서 NH3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서는 OH-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에서는 염기로 보지 않았지만 브랜세드 로리는 NH3를 바로 H+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염기로 볼 수 있었죠. 정의했었죠. 근데 이렇게 H+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H+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나타나죠. 그래서 루이스는 그것을 비공유 전자쌍에 초점을 맞춰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으면 산,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으면 염기로 두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H2O의 H+ 이온이 반응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아무것도 없는 얘한테 주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산, 그리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줬기 때문에 염기로 루이스는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H2O는 루이스의 염기고 H+는 루이스의 산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성질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아레니우스 정의에 맞춰서 H+를 내놓는 물질을 얘기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산인 염산, 염기는 OH-를 낼 수 있는 것을 염기로 봤죠.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산, HCl, 질산, HNO3, 황산, H2SO4, 아세트산, CH3COOH. 다 여기는 H, 여기는 여기는 H를 다 낼 수 있는 물질이죠. 근데 염기는 대표적으로 수산나트륨 NaOH, 수산화칼륨 KOH, 수산화칼슘 CaOH2, 암모니아 NH3 다 여기 있는 OH-, OH-, 얘는 H+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에 의해서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자, 산은 성질이 신맛이 나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 탄산칼슘은 탄산이 있기 때문에 CO2 기체를 발생하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산이었죠. 염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대비되죠. 신맛이 산이라면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해질이었다면 염기도 전류가 흐르죠. 전해질이죠. 그리고 얘는 뭐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비누가 대표적인 염기죠. 그래서 비누가 만지면 물끌물끌 하잖아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미끈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 게 산이라면 염기는 반대예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H+와 그와 대비되게 결합되어 있는 음이온으로 이온화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H+는 양이온으로 Cl은 음이온으로 물에 녹아서 이렇게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산도, 황산도, 아세트산도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나뉘어지죠. 대표적으로 모두 다 H+를 낼 수 있기 때문에 H+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거죠. 뭐 신맛이 나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내고 그 다음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모든 공통적인 성질이 다 H+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과 양이온이 되죠. 그러면 NaOH에서 Na+, OH-, K+, OH-, Ca2+와 OH-, NH4+와 OH- 다 OH-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쓴맛이 나고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고 단백질을 녹여서 미끈거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염기의 OH- 이온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산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까지 끊고 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